주거 침입 재벌금 대처를 알아본다면 주거 공간이라는 것은 사람이 가장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곳을 말합니다. 지내는 동안 불편함이 없어야 하고 편안함 속에서 여유를 누릴 수 있어야 하기에 이를 잘 따져보시거나 비교해 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열과 성을 다하여 마련해둔 나의 주거 공간에 허락하지 않은 사람이 방문하거나 지속적으로 찾아오는 것은 너무나도 불쾌한 일입니다. 단순히 찾아오는 것도 불쾌감을 주지만 내가 경고를 하였음에도 집에 들어온다면 상대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이 되고 사생활을 침해하는 내용이 되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개인의 공간에 허락도 없이 들어가는 일은 해서는 안 됩니다. 가족이어도 하면 안 되는 행위이며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타인의 집에 고의적으로 방문하게 되었다면 주거침입 재벌금을 받을 수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주거침입과 관련된 항목은 벌금이 아주 작은 처벌이라 생각하십니다. 벌금형으로 끝이 나면 전과 기록도 남지 않으니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이는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어떠한 목적으로 상대의 집을 찾았는지 그 과정에서 분쟁은 없었는지 등에 따라 경중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피해자가 자신이 입은 피해를 고하고 너무 힘들었다고 이야기한다거나 처벌을 받기를 원한다고 주장한다면 높은 형량이 선고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요즘은 워낙 흉흉한 세상이다 보니 오해나 오인으로 하여금 신고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술에 취하여 자신의 집으로 착각하고 문을 두드리거나 지속적으로 도어록을 열려고 하는 행위도 주거침입 시도가 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자신이 고의적으로 행한 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게 될 경우 주거침입 재벌금과 같은 위기에 놓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거 공간에 몸을 담아야만 해당 범주에 놓인다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현관문 앞에서 발이 하나라도 들어갔다면 이 또한 주거침입에 해당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해당 범죄에 대하여 다수가 집 안으로 들어가야만 성립된다고 생각하시지만 아닙니다. 주거로 사용할 수 있는 장소라면 모두 충족이 되며 복도와 계단, 마당, 엘리베이터 등도 포함됩니다. 일반인들의 기준에서는 이에 대할 지식도 없고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해당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자가 처한 위기에 대해서 파악을 해야 하고 그에 맞는 내용으로 처리를 해주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거침입 재벌금을 성립하지 않기 위해서는 꼭 방문 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간혹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허락을 받고 들어갔는데 나중에 나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문제가 되는 경우입니다. 연인 사이에서 이와 같은 사유로 고소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좋았던 분위기인데 자취방에서 싸움을 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자신의 집에서 나가달라 하더라. 상대가 이것을 거절하고 나가지 않는다면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처음 들어갈 때 허락을 했으니 이것은 주거침입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지만 집주인이 퇴거 요청을 하였다면 주거 공간에서 나가야 합니다. 타인의 공간의 평화를 깨뜨리는 이유로 퇴거를 요청하였다면 더더욱 그 요청에 응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를 따르지 않게 된다면 불응으로 간주할 수 있고 상황에 따라 위협을 주었다거나 협박을 느낄 수 있는 대화가 오고 갔다면 추가 혐의도 적용될 수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행동들이 형사 절차로 이행이 되면 문제가 커지게 됩니다. 주거침입 재벌금의 경우에는 생각보다 그 범위가 넓습니다. 주거를 목적으로 이루어진 건물 이외에도 여러 곳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기에 잘 따져보셔야 합니다. 이로 하여금 받게 되는 형사처분은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미수로 그쳤다 할지라도 처벌을 받을 수 있고 다른 범행을 위하여 주거 공간을 찾은 것이라면 가중처벌로 복합적인 조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실제로 성범죄를 저지르기 위하여 타인의 집을 방문하는 사람도 있고 절도와 강도 행위를 하기 위해 허락되지 않은 주거 공간을 들어가기도 합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들이 모두 위험한 내용이기에 사전 대비를 잘 하셔야 합니다. 최근에는 층간소음을 견디지 못하여 흉기를 지참하고 타인의 주거 공간을 찾는 일도 잦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특수상해, 특수폭행까지 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형법 위반 혐의는 여러 형태로 불거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기에 해당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면 사실관계부터 명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인지, 내가 무엇을 대처해야만 하는 것인지 등을 다 따져보고 비교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전 점검 없이 주거 공간에 대한 이해력 부족이나 법 지식 부족으로 방문하게 된다면 더욱더 큰 위기에 놓일 수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주거침입 재벌금은 개인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선택해야 하는 것이며
모든 것을 비교한 후에 결정 지어 주셔야 하는 내용입니다. 법률 대리인이 필요한 순간은 누구나 마주할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식으로 발생할지 모르는 것이기에 사전 대비를 잘 해두셔야 하고, 내가 잘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는 법조인의 조력을 통하여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R은 다년간의 형사 경험을 통하여 많은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카톡 채널 상담을 통해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AL에서는 전문 변호사가 직접 카카오톡 무료로 법률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본 상담은 24시간으로 운영되고 있으니 부담 갖지 마시고 도움이 필요하실 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신속하게 대응해야 긍정적인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